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4호기에서 냉각수가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4일 낮 12시 45분쯤 월성 4호기에서 중수 냉각수가 원자로 건물 내부로 누출됐고 발생 하루 만인 그제 정오쯤 누출된 냉각수 143kg을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4호기는 정비를 위해 발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부에 압력이 남아있는 것을 모른 채 출입구를 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수원은 사고 당시 작업자에 대해 방사선 수치를 조사한 결과 제한량에 못 미치는 경미한 수준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투싼 IX 수소 연료 전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 세계 최초 양산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투싼 IX 수소 연료 전지차는 100kW급 연료 전지 시스템과 2탱크 수소 저장 시스템을 탑재해 한 번의 수소 주입으로 최대 594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차 양산 체계 구축은 경쟁 업체인 벤츠나 GM, 토요타 등 경쟁 업체들보다 2년 이상 빠른 것으로 앞으로 3년 사이 유럽 등지에 1000대를 판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초저출산 국가 기준인 1.3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산 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3,000명 증가한 48만 4,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9년 44만 4,400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 기준인 1.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합계 출산율도 지난 2010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1.63세로 지난 2011년보다 0.19세 높아졌고 35살 이상인 고령 산모 비율도 한 해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진 18.7%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주의 대학 탐사팀이 또다시 무게가 1kg이 넘은 운석 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팀의 빅토르 그로호프스키 교수는 첼리아빈스크주 지역에서 지난 15일과 20일에 이어 또 다른 운석 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호프스키 교수는 발견된 운석 조각들은 모두 우주 물체의 파편이라면서 앞으로 발굴 활동과 함께 운석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첼리아빈스크주를 비롯한 우랄 산맥 인근 지역에서 운석우가 내려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운석우는 큰 운석이 지구로 낙하하면서 대기 상층부에서 폭발해 작은 조각으로 부서진 뒤 불타는 상태로 비오듯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고전번역원과 한의학과 전통의학 고문헌의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공동 관심 분야의 연구사업 기획과 수행, 양질의 번역 결과물 산출을 위한 인력과 연구 성과 상호교류, 관련 사업의 동양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국내와 중국의 창의 인재들이 참가한 2013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겸 제1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지난 토요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팀과 함께 창의력을 높이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을 수상한 철산중학교 2학년 한준호 학생, 주석환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예 금상을 수상하셨죠?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저희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저희 철산중학교 최우식 교장 선생님과 또 저희 옆에 계신 주석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정말 열심히 해준 우리 팀원들 승규, 도연이, 현웅이, 태연이, 박희리, 정유정 정말 우리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고요. 또 저희가 솔직히 좀 준비를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솔직히 좀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상이라는 좋은 결과라서 정말 기쁩니다. 네, 한준호 학생 말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네요. 그럼 이어서 선생님 소감도 한번 들어보죠. 예, 학생들이랑 고생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기쁘고요. 그리고 일단 지지해 주셨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특히나 많은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팀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SBS라고 하던데요. 뭐 방송사 이름과 같네요. 이 이름 왜 어떻게 짓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팀인지 소개를 좀 해줄까요? 아니, 우선 이 SBS라는 팀명이 네. 처음부터 어떻게 의도한 팀명은 아니었고요. 저희 옛날에 영재반 그 산출물 대회 때 팀명이 PC라는 팀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좀 감명을 얻어서 사이언티픽 브레인 스튜던트, 줄여서 SBS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YTN이라고 지면 더 좋을 뻔했어요. 네, 그런데 도전 과제가 5가지라고 네. 들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과제를 선택했고 그 선택한 과제를 이유는 어떤가요? 저희는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도전과제 2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도전과제 A가 재밌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의견이 잠시 쏠리긴 했는데 저희가 그 시작을 좀 늦게 하게 되어서 도전과제 A 같이 좀 과학적인 기술력이 좀 필요한 것보다는 저희가 재능도 있고 또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도전과제 A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을 했군요. 도전 과제를 그럼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시작하게 되어서 약 2달 정도 준비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팀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또 감정이 충돌할 때도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서로 이제 의지해 가면서 또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결과물이라는 걸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팀워크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 팀원들 간에 많이 또 친해졌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또 이게 같이 밥도 여러 번 먹고 연습도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엔 진짜 그 한솥밥 먹은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네, 형제처럼 네. 그랬군요. 또 현장에서 즉석 과제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과제였고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을 제시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바른 즉석 과제는 그 높이가 다른 서리 8개의 기둥을 이제 연결한 다음에 또 높이도 높이고 꼭대기에는 골프공을 올리는 것이 저희 즉석 과제였는데요. 네. 저희는 우선 그 가장 높이가 높은 그 나무 기둥 3개를 이제 나무막들을 연결을 하고 또 길이가 닿지 않는 부분은 그 모루 같은 것을 연결을 하고 네. 또 빨대를 그렇게 원뿔 모양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로 만나게 연결을 한 후에 그걸 또 모루로 묶고 맨 위에 골프공을 올리는 구조로 완성을 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을 것 같은데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번 대회 수상자들 다가오는 5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게 지금 며칠 되진 않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아직 구체적인 준비는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차차 영어 대본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긴장감 있고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연극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영어 대본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아, 예. 네,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그만큼 창의력을 인정받은 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학생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좋았던 학생들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팀 학생들이 철산중학교에서는 꽤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고자 모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토의나 협의에서도 오랜 시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이 결국은 창의력 증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시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점을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제가 학생들을 선출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팀보다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자발적인 의지가 많았고요. 그리고 대회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가 컸던 만큼 좀 더 제 지도하는 제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고민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은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우리 한준호 학생. 네. 우리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랑 꽤 친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주석환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예, 우선 그렇게 딱딱하신 선생님은 아니시고요. 네. 예, 정말 각 연습할 때도 적당히 쉬는 시간도 많이 주시고 또 아이랑 저번에 영상통화 하시는 걸 봤는데 네. 되게 상냥하시고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가정적이시구나. 같아요. 예. 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 선생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한준호 학생, 평소에 어떤 장점을 가진 학생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팀장으로서 상당히 듬직하고요. 네. 학생들도 잘 이끌고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 배려해주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대회 당일날 학생들끼리 많이 떨지 않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끄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리더십도 있는 네. 우리 학생이군요. 자, 아까 전에 창의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한준호 학생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평소에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 혼자만의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저는 그 뉴턴이나 과학동화 같은 그런 잡지들을 한 번씩 보면서 제가 흔히 겪어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상상하는 것을 즐겨 하고요. 또 제가 그 음악 활동을 되게 좋아해서 뮤지컬이나 음악 감상을 또 되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 게 우리 한준호 학생의 앞으로의 꿈, 계획, 포부가 궁금해지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떤 큰 획을 그지 않을까 이런 기대마저 드는데 어떤가요? 일단 지금 제 장래희망은 물리학자가 되어서 이제 세계적인 박사가 되는 것인데요. 네. 예. 아직 그렇게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그렇게 구체적인 틀 같은 것은 그렇게 짜있진 않은데 네. 우선은 어떻게 경기과학고등학교나 그런 쪽을 갈 수 있으면은 네. 예, 만능한 한 최대한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물리학을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박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되길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13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겸 제1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철산중학교 SBS팀 한준호 학생과 또 주석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오늘까지 충남부여에서 국제핵융합학술회의인 K-스타 컨퍼런스 2013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프탈레이트 일일 노출량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헨리포드 병원의 크리스틴 콜 존슨 박사팀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자연분만으로 낳은 아이보다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디앤 루니스의 김현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와 늘 함께하지만 대개는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무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 특강입니다. 네, 예전에도 나무에 관한 책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죠? 네. 지난번에는 식물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의 모양과 특징, 또 분포 지역 등의 정보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나무 도감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 특강은 그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뭇 다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그 차이는 나무를 대하는 저자의 태도에서 비롯되는데요. 나무 인문학자라고도 불리는 저자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서의 나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은 사람도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지만 나무가 죽어가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마치 나무가 자신의 친구나 이웃인 것처럼 친근하게 대하며 오랜 시간 그 나무에 새겨져 있던 각각의 사연을 풀어내줍니다. 네, 저자의 나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네요. 네, 틈만 나면 우리 땅 이곳저곳을
면서 나무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고요. 네. 또 철마다 다른 나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곳저곳을 직접 발로 뛰며 나눈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해서 오랜 세월 그 나무가 품어온 시간의 흔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무의 이름보다는 그 나무가 어디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같은 은행나무라고 해도 어디에 살고 있는 나무냐에 따라 저마다 다른 사연을 들려준다는 거죠. 이 책 안에 있는 은행나무만 해도 원주 반계리, 안동 용계리, 양평 용문사, 서울 문묘, 광화 전등사, 강릉 장덕리 등 총 6그루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요.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저자가 그동안 만나본 은행나무 중 가장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나이가 800살, 또 키가 32m, 가슴 높이 둘레는 16.27m나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강사는 물론이고 세기가 몇 번이나 바뀔 정도로 오래 산 만큼 그 나무에 얽힌 전설도 여럿인데요. 나무 안에 오래된 흰뱀이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옛날 이 마을에 살던 성주 이씨 가문 사람이다. 혹은 어느 스님이 나무 옆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자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둔 게 지금처럼 크게 자랐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잘생겼다는 은행나무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럼 다른 곳에 사는 은행나무는 어떤가요? 네, 안동 용계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우리 민족이 나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700살에 달하는 이 나무는 마을에 처음 자리 잡았던 탁신의 처녀가 시냇가에 떠내려가는 걸 주워다 정성껏 살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들고 탁신의 부모와 처녀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의 꿈에 처녀가 나타나서 자신을 동네 성왕으로 세워주면 동네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처녀의 말대로 처녀를 성왕으로 모시고 마을에 평안을 비는 성황제를 올리면서 이 은행나무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마을 사람들은 또 나무를 보호하면서 오랜 세월을 더불어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 1966년에는 천연기념물 제175호로도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87년 마을에 댐 건설 계획이 잡히면서 나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를 살려내기 위해 당시 돈 23억 원을 들여서 4년의 공사를 거쳐 지금의 자리로 또 옮겨다 놓았다고 하고요. 네, 그만큼 사람이 사는데 이 나무라는 존재가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는 그 나무의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지만요. 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현재 도시 안에도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서울 신림동에 있는 굴참나무라든가 인천 신현동의 회화나무 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네, 나무가 사람보다 뭐 몇 배나 긴 수명을 지닌 걸 생각하면 그 나무들 또한 지금껏 쌓아온 아주 구절절한 사연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듯이 저자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무마다의 사연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특히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저자가 나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 이를테면 나무의 모양, 쓰임새, 또 나이 세는 법 등도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어서 네. 책 제목처럼 정말 알찬 나무 특강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네,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 특강. 이 책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나무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겨울에 태어난 새끼 밍크고래가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직 어미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인데요. 홀로 남겨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계류장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고래 한 마리. 오전에는 큰 돌고래 무리와 함께 있었는데 오후에는 혼자가 됐습니다. 요트 경기장에서 뭔가 물거품을 쳐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돌고래였고 자세히 한 세보니까 그 돌고래가 한 10마리 발생했습니다. 몸 길이 3m 정도로 언뜻 보기에는 돌고래 같지만 사실은 밍크고래. 태어난 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치면 젖먹입니다. 어미를 잃고 방황하던 새끼를 큰 돌고래 무리가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돌고래나 청돌고래 같은 돌고래들은 어린 개체라든지 아니면 다친 개체 이런 상황이 힘든 개체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한참 젖을 먹어야 하는 때에 어미를 잃은 새끼. 헤엄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지만 큰 돌고래 무리까지 떠난 상황. 전문가들은 어미 없이는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는 4월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순천만 농경지에서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 4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순천만에서 황새가 관찰된 건 1996년 이후 4번째며 올해 최대 개체수가 기록됐습니다. 순천만 황새는 번식지인 러시아의 극동 지역인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으로 북상하는 도중 중간 기착지로 순천만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새는 체중 5kg 정도의 대형 조류로 과다한 농약 사용에 의한 먹이 부족, 서식지 악화와 남획으로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 1급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0년 넘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되다 월드컵 공원이 들어선 서울 난지도에 동식물 970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월드컵 공원 자연 생태계를 관찰한 결과 지난 2000년 조사 때보다 500종이 늘어난 동식물 970종이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동식물로는 법정 보호종인 파랑새와 맹꽁이, 한국산 개구리, 그리고 산뽕나무와 자귀나무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순한 식생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